물가연동 국채와 10년물, 2년물 이자율 스프레드 장애 옵션의 절묘한 조합 아이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채의 가격 변동성하고 인플레이션 상승, 장단기 금리차 확대에 대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ETF를 찾는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미국채 급락 시나리오에 대비한 ETF인데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uadratic Interest Rate Volatility and Inflation Hedge ETF 아이볼이란 어떻게 보면 이제 현존하는 ETF 중에 가장 최초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장외에서만 거래되는 그 이자율 스프레드 옵션을 좀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냐면 이자율에 대한 그 변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때 특히나 단기금리는 내려가고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10년물하고 2년물의 이자율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시나리오. 또 하나는 이제 이자율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이제 변동성이 극심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흔히 말하는 물가연동 국채, 팁스보다는 인핸스된 인컴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ETF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티커는 아이볼이고요. 그리고 뉴욕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비용이 좀 비싸요. 이게 액티브하게 굉장히 운용되는 ETF이기 때문에 1.04%입니다. 올해 8월 1일까지는 좀 피 웨이버가 있어가지고 0.99%였는데 현 시점에서는 이제 웨이버가 없어졌다고 봐야겠죠.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작년 5월 13일에 생겼고 배당이 있어요. 배당이 이제 월별 배당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이제 운용사 Quadratic Capital Management는 2013년도에 여기 보이는 이 낸시 데이비스라는 분이 이제 창업을 한 거고 이분의 양력을 잘 살펴보자면 예전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포지션인데 어떤 일을 했냐면 헤드 오브 크레딧, 각종 파생 상품과 OTC 트레이딩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아요. 쿼드러틱 창업하기 전에 이제 하이브리지 캐피털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PM 역할을 했고 한 5억 불 정도를 파생 상품만 거래하는 포트폴리오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이언스 번스타인도 잠깐 일하셨고 재밌는 거는 제가 좀 즐겨보는 매거진이죠. 베론즈에서 이제 금융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발된 그런 분이기도 하고 떠오르는 헤지펀드 스타 매니저로 지금 등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볼 포트폴리오 컴포지션 좀 살펴보게 되면 이 포트폴리오는 심플하게 얘기하면 85%가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물가연동 국채, 여기는 이제 찰스 슈왑에서 팁스를 사용한, 나중에 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특이한 건 이게 핵심입니다. 전략 핵심인데 나머지 15%가 뭐냐면 장외에서 거래되는 이자율 스프레드 옵션입니다. 왜 이렇게 사용하냐?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로서 팁스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 팁스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CPI라는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바스켓에 고정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과거 데이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의 어떤 인플레이션 기대를 이제 캡처링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팁스보다는 훨씬 더 그 기대 인플레이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장애 이자율 옵션 이런 걸 좀 섞어서 사용해주면 훨씬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장외에서 거래되는 이자율 옵션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ETF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외 옵션을 사용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일드 커브의 모양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캡처링할 수 있는 그런 ETF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 이제 팁스만 사용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디스트리뷰션을 좀 높여줄 수 있고요. 옵션에서 발생하는 어떤 캐피털 게인으로. 그리고 이제 옵션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옵션을 사는 거기 때문에 다운사이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지불했던 옵션 프리미엄만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옵션을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지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옵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볼러털리티 변동성에 대해서 롱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익을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탑홀딩을 살펴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타겟은 85%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87% 정도 들고 있는 찰스 슈왑 ETF 요게 대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현금 한 7% 정도 갖고 있고 탑홀딩 넘버 3부터 10까지가 이제 이게 흔히 말하는 이자율 스프레드, 그러니까 장단기 10년하고 2년물 금리차가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의 이자율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장외에서만 거래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맨 끝에 보인 숫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입니다. 그래서 금리차가 지금 9월 21일 기준으로 54bp인데 요 숫자가 여기 보이는 스트라이크 46, 53, 31 요거보다 높으면 이제 이익을 보는 구조죠. 콜옵션이기 때문에 낮으면 이제 옵션 가치가 이제 점점 만기가 됐을 경우 이제 제로로 수렴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2019년도에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상황이죠.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짧게는 1년 안, 길게는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 되는 기간에 반드시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가 찾아왔거든요. 과거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굉장히 이때 사람들이 긴장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전염병 사태가 발생했죠. 근데 이게 사실 현재 진행형이고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여기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차가 확대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예전에 공황 때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시나리오 올 거라고 생각하면 이 ETF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조의 상품이기 때문에 전통 자산보다는 이제 흔히 말하는 상관계수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에 비해서 이제 마이너스 0.01이고 S&P 그리고 바클레이즈 애그리게이트 본드 인덱스 보면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낮죠.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떻게 니치한 에셋 클래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이제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되느냐 이제 살펴보면 대표적인 건 세 개만 살펴볼게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패시브 픽스드 인컴이죠. 바이 홀드 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 이제 픽스드 인컴을 하실 때 이게 도움이 되냐면 보통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벤치마킹하는 게 바클레이즈 애그리게이트 본드 인덱스인데 여기엔 사실은 금리 변동성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채권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모기지 채권 같은 경우인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의미로다가 이제 쓰여질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죠. 부동산에 익스포저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집을 구입하실 때는 장기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집 사는데 굉장히 펀딩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이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헤징이 될 수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제 금융위기가 보통은 이제 일드 커브가 역전이 되고 그로부터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는 경우에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향후에 또 혹시라도 2008년도 같은 뭐 그런 금융위기 상황이 올 경우에 이런 이제 ETF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과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흔히 말하는 리세션, 에쿼티 베어 마켓이랑 이제 10년물하고 2년물의 미국채 금리 스프레드 차이를 이제 봤을 경우에 금리 차가 확대되는 경우 가장 최근 2008년도, 2009년도 요때였죠. 그리고 이제 닷컴 버블 끝났을 때 이런 상황이 항상 이제 있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19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이제 10년물과 2년물에 이제 역전 현상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또 한 번의 큰 어떤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이 ETF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어떤 경우에 이제 아웃퍼폼하고 언더퍼폼을 살펴보면 가장 큰 경우는 이제 국채 수익률 곡선이 길게 가팔라질 때 그럴 때는 이제 아웃퍼폼하는 거고 반대로 이게 이제 플래티닝 해주거나 역전되는 경우는 이제 돈을 잃는 경우죠. 옵션 가치가 0이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한 15% 정도 차지하는. 또 하나가 이자율 변동 리스크가 커져서 채권 자체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때, 그러니까 볼러털리티가 높아질 경우에 옵션을 매수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 이제 변동성이 작아질 경우에는 옵션 가치가 좀 줄어들겠죠. 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죠. 경기는 별로 성장하지 않으면서 물가만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경제 성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주식도 별로 퍼포먼 못하고, 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에는 또 취약한 구조죠. 그래서 주식하고 채권 간의 상관계수가 역의 상관계수를 가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깨지는 경우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리스크 패러티 전략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리스크 패러티가 이제 깨지는 경우죠. 그런 상황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일 때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툴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이제 벤치마크는 아무래도 이제 물가 연동 국채죠. 팁스 인덱스만 봤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많이 움직였던 전염병 사태 2월 20일 그때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아웃퍼폼하고 있다. 바닥 2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이제 9.79%가 올랐으면 그걸 쪼개보면 이제 3.2% 정도는 팁스에서 이익이 났고 나머지 6.6% 정도가 이제 아까 말한 이자율 스프레드 옵션 거기서 이제 이익이 난 경우죠.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보시면 이제 NAV하고 그 시장 가격을 보면 이게 가격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NAV에서 프리미엄하고 디스카운트를 보게 되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0.5%부터 많게는 3%까지 벌어지는 이런 NAV하고 괴리율이 높아진 경우가 생겼거든요. 요거 굉장히 좀 단점일 수 있는 거니까 이 괴리율을 좀 잘 살펴보면서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게 나름 월별 배당을 합니다. 월별 배당을 하는데 특이한 거는 이게 생각보다 그 일대가 높더라고요. 3.6%인데 가장 최근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보면 이제 굉장히 디스트리뷰션이 쭉 올라가는 경우죠. 왜 그럴까를 지금 사실 운용사한테 좀 질의를 한 상황이고 힌트가 될 만한 상황이 그 홈페이지 가보니까 어펜딕스로 올라와 있는데 이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내는 소스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넷 인베스트먼트 인컴이고요. 이게 이제 팁스에서 받게 된 이자 소득이죠. 넷 리얼라이즈 게인즈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장외 옵션에서 혹시라도 이익이 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리턴 오브 캐피탈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나름 월별 배당을 주려고 선제적으로 이제 그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본인들이 예상했던 그 인베스트먼트 인컴이랑 리얼라이즈 된 그 게인이랑 요게 애초부터 이제 발표했던 배당 금액보다 혹시라도 작아질 경우에 그 차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원금에서 뺏어준 거잖아요. 리턴 오브 캐피탈로 잡히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8월 달에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과대하게 이제 인컴이랑 장외 옵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좀 예상했기 때문에 배당을 이미 줬기 때문에 지금 리턴 오브 캐피탈 잡혀 있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운영사랑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지 일시적인 건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100% 어떻게 보면 일드나 인컴이란 개념을 혼동하시면 안 된다. 이어투데이 퍼포먼스 보게 되면 이제 급락장에서 이 아이보리 인덱스가 상당히 방어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에 한 달 정도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뭐 장기채도 같이 빠지는 구간이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패러티 전략 사용하신 분들이 좀 고민이 많았을 텐데, 다행히 최근에 또 다시 이제 장기채가 다시 이제 주식시장이 빠질 때 다시 올라가는 그 상관계수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드문드문하게 주식시장이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볼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적으면서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방어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있습니다. 운용사에서 얘기하는 리스크는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경우가 아니라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오게 되거나, 아니면 장단기 금리 차가 거의 없어지는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옵션 가치가 빵이 되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있는 거고, 옵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레버리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 리스크, 그리고 장기 옵션이기 때문에 카운터파트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크레딧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옵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스페큘레이티브, 굉장히 투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가 요 자체 ETF만 보면 사실 팁스의 거의 몰빵이거든요. 그리고 장기 옵션 15%거든요. 이 자체 스탠드얼론 스트래티지를 보면 집중도가 높은 그런 ETF다. 제가 생각하는 추가 리스크를 또 살펴보면, 운영사가 작년 설립됐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높은 거래 비용이고요. 아무래도 액티브하게 운영되는 ETF이기 때문에 운영 수수료가 1% 넘는 게 좀 마음에 걸리고요. 세 번째, 아까 방금 살펴봤듯이 이제 순자산 가치 NAV하고 실제 거래되는 시장 가격이 대부분 경우 상당히 이제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걸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채 가격 변동성에 대비하고 싶다면, 두 번째,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비하고 싶다면, 세 번째, 장단기 금리차 확대에 대비하고 싶다면 아이보 ETF 고려해볼만 합니다. 대신에 리스크 요인을 잘 감안해서 이건 어디까지나 어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일부분으로 사용하는 어떤 분산 투자, 오버레이 전략으로 고려해볼만 합니다. 다음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절대 추천 아닙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